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 독학하기. 여러분들 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특강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지난 시간까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면서 또 물권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15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을 잘 정리해야죠. 자,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가 종전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한 문제씩 계속 나왔는데 요 근래는 어쩌다 한 번 나와요. 그래서 5년간 통틀어서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2문제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물권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 자, 우리 조건. 자, 첫 번째 문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 정지조건부라는 건 뭐죠?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조건 성취지는 시점이 여기라 봅시다. 조건 성취 시점이 여기인데 그 전까지는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는 거. 자, 조건부로 발생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인데, 불확정적인 사실인데,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해제 조건부는 뭐냐? 해제 조건부는 반대예요. 해제 조건부. 자, 유효의 효력이 생겼던 것이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유효하던 것이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라고 하죠. 말 그대로 해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정지 조건부는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성취가 되면은 무효죠.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불성취가 되면. 하지만 해제 조건부는 불성취가 되면은요, 효력이 소멸하지 않아요. 계속 유효해요. 계속 유효하는 것이 해제 조건부죠.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서로 반대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여기는 효력 발생, 효력의 소멸에 관한 거잖아요.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과 기한은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면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조건은 장래에 조건이 성취될지 안 될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거죠. 하지만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걸 기한이라고 하죠. 조건과 기한이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법률행위 부관에서 조건에 관한 문제 들어갑시다. 틀린 것은 정지조건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불성취. 여기 불성취로 확정되면 정지조건부에서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맞았네요. 자, 이 성취 뒤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죠. 자,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권리 행사가 불행사가 됐을 때는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돼야만이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때부터 권리가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은 2번 맞았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149조.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149조. 조건부 권리가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처분, 상소, 보존,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았죠. 4번, 조건 성취 후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성립한 때부터. 이게 틀렸네요. 자,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성취됐을 때부터라고 해야죠. 비소급표죠. 그러면은 이 4번은 틀렸네요. 4번은 틀렸고, 자, 5번으로 들어갈까요? 5번은 소유권 유보부 약정을 한 경우, 소유권 유보부 약정을 한 경우는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할부 판매.
할부 판매인은 할부 대금을 매수인 측에서 완납하기 전까지는 아직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죠. 그러면 완납을 조건부로 완납하기 전에는 정지돼 있고 소유권 취득이 정지돼 있고 완납이 되면은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정지조건부 매매라고 봐야죠. 완납을 정지조건부라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전부를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보유되고 있다. 이걸 소유권 유보분 매매라고 했죠. 자, 할부 판매. 그러면 5번도 정확히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아까 우리 조건부 원리는 이 비소급표이기 때문에 4번만이 틀렸죠. 비소급표이기 때문에 자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자 2번 문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거지만 기한은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한다고 그랬죠. 옳은 것은 조건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뿐만 아니라 담보로도 할 수 있다. 오케이 정확합니다. 149조에 나온다고 그랬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맞았죠? 1번 맞았고. 자, 1번이 답이 나와버렸네, 벌써.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발생의 원칙이다. 소급하여, 이것 때문에 틀렸죠.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급하여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이 2번은 틀렸죠. 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성조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하도 잘 나오니까 이것 좀 정리.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건데 이게 정지조건부로 돼버렸어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조건 유효하다는 얘기죠. 조건 없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해제 조건부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효죠.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부로 되면은 무효다. 기해무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불능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거. 이게 정지조건부로 돼버렸어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해제 조건부로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무효다 해서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어요. 왜? 이게 시험 문제가 하도 잘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다 보면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틀리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단순 암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기해무, 불정무. 아무튼간 기성조건이 이게 기성조건이에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부로 되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지 무효가 된다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해제 조건부 돼야만이 무효죠. 기해무 그랬으니까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된다. 틀렸죠. 조건만이 아니라 전부 무효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자, 우리 두 가지 좀 알아놓으세요. 자, 조건이 반사의 질서예요. 조건이 불법 조건이에요. 라든가 하나. 두 번째,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그 두 가지는 전부 무효라는 거. 조건이 반사의 질서일 때도 전부 무효고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을 붙여버렸어요. 그것도 전부 무효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건만 무효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가능해요. 이러이런 약정 사유가 생기면은 변제기 도래 전에도 변제하기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걸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주장한다. 틀렸습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주장한다 이래 합니다.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주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 맞았죠?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하셔야죠.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기한의 이익 상실은 이러이런 사유가 생기면은
기한이 도래한 걸로 하자, 변제기가 도래한 걸로 하자라는 특약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즉시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는 걸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청구해야, 행사해야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는 걸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도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자, 이래서 우리 조건과 기한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물권법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제 물권법. 자, 이 물권법은 우리 15문제가 나오는데 이 물권법은 다른 2차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이라든가 또는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2차 과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권법을 잘 정리하면은 2차 과목도 좀 수월해집니다. 아무튼 양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동산에 관한 민법을 공부해요. 부동산의 민법의 중심이 되는 게 이 물권이잖아요. 물권. 그래서 물권법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물권법. 자, 우리 이제 1장 물권법 총설을 공부할 거죠. 총설. 자, 물권법은 우리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무 규정성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해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창설도 가능하고 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해요. 명령 규칙에 의한 창설은 안 돼요. 형식적 의미, 우리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관습법상의 물권도 3가지나 있어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이건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잖아요. 이런 거. 아무튼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가면서 내용을 정하기로 합시다. 자, 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옳은 거, 물권에 관한.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권은 8가지가 있잖아요. 그 8가지 중에서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가지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건. 그러면 지상권도 본권이죠. 선생님, 본권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 토지를 빌려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권이 있는 자라고 그래요. 본권이 있다는 거. 본권이 아니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자,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틀렸죠. 관습법상 물권은 3가지입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그러면 온천권이라는 것은 따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해요. 온천수는 치하수나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하수나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틀렸죠. 자,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차도 통행권이라는 건 없어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해요. 이 뭡니까? 우리 차도 통행권, 개인 도로라 할지라도요. 공용성을 띠고 있는 거지 자기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자,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정만 갖고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았죠. 자기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에요.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이 없어요. 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자기 명의로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법률상은 소유권도 없고 관습법상의 물권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그냥 사실상 소유권은 인정될 수는 있어도 법률상 어떤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아무튼간 이런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엮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2번 문제. 자,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물권.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부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릴까요? 저 문제가 곧장 잘 나오죠. 자, 일필 토지 일부만
보존 등기라는 건 없죠. 보존 등기 할 수 없어요. 자, 말소 등기라는 것도 없죠. 전부 말소 등기 해야지. 말소 등기 일부만은 말소 등기라는 거 없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못 하죠. 저당권 설정 못 합니다. 일부만. 자, 네 번째. 그러면 용익물권 설정도 못 하냐?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죠.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가능하죠. 점유부 취득시효 가능하냐? 가능하죠. 점유부 취득시효도 가능하죠. 점유 취득시효.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필지의 전부만 가능하지 일부는 안 되죠. 그래서 일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보시라고.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평생 염두에 안 두면 헷갈려 버립니다. 아무튼간 이 점유부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맞았지 않습니까? 점유부 취득.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점유부 취득시효는 가능하고. 자, 2번. 일동호 건물의 일부도 구상권 또는 구조상, 구종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일부도 있으면은 구분행위로서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구분행위가 되면은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할 것은 구분등기나 등록이 없어도 건축물 자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이 안 됐더라도 구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는 거. 이것 좀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번 맞았습니다.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소유를 하려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구분행위라고 그래요. 그게 있었을 때는 구분 소유권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는 거.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은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은 객체가 될 수 있죠.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은 우리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명인 방법이라고 하죠.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독립한 소유권, 독립한 부동산이 인정됩니다. 자,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 자, 토지에 벌채된 분리된 수목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벌채에서 나무를 벌채했으면은 이건 동산이죠, 이제. 심어 있는 수목은 부동산인데 벌채가 됐으면은 동산이죠.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은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지금 계속 다 맞았네요. 자, 5번 볼까요? 5번. 농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자. 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무단으로. 그래도 언제나 경작자 것입니다. 이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별도 소유권은 객체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이 경작자는요, 정당한 권한이 없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배했더라도 재배자 것입니다. 경작자 것인데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 다만 이 밭대기로 지금 수확되지 않는 쪽파를 이 농산물 시장 도매상들이 밭대기로 쪽파를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매수인은 양수인은 경작자가 아니죠. 그 매수인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명인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편말을 붙여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지만은 경작자는 명인 방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3번 문제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자, 우리 본권 하면은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가지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랬죠. 그에서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이 있어야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3가지입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3가지가 있는데, 자,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담보권자.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잖아요. 물론 반환 청구권은 없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하지만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은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했으니까 1번 나왔어요. 2번 유치권자는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을 해요.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만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만 있다는 거 꼭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본권이 아니잖아요. 본권이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죠. 여기에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 자, 여러분들 신탁자는 대의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제3자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아까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자장에 등록을 했더라도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법률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권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점유부 취득시 완성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점유권은 인정돼요. 그래서 제3자가 방해하고 있으면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취득시 완성자도. 그렇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하죠. 아직 소유권은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취득을 못하니까. 그러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1번이라고 보야죠. 나머지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자죠. 그렇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을 수 있어도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답은 1번이죠. 자, 4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조금 길어지네요. 4번 문제는 길어져요. 자, 우리 이 가부 소유 엑스 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 없이 그 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어요. Y 건물을 을이. 그러면 사용 권한 없이 신축했다는 얘기는 무단으로 신축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한테 팔아먹었죠. 병한테 일부를 임대하고 을은 을과 일부를 임대했다고 나왔네요. 을과 병이 Y 건물에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이게 지금 물권적 청구권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요. 심심찮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을 숙지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답이 보입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권자죠.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불법 건축이죠. 불법 건축이라 할지라도요. 건물은 을 거죠. 을의 소유죠.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으니까 자,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 못 하죠. 자, 건물은 을 거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퇴거 청구 못 한다라는 거. 갑은 을한테 퇴거 청구 못 하죠. 갑은 그 대신 이 건물에 의해서 을의 건물에 의해서 갑은 지금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죠. 건물의 철거 청구는 인정되죠. 퇴거 청구는 못 하지만 저 문제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철거 청구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토지를 을이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인도 청구할 수 있죠. 토지의 반환 청구권이죠. 그래서 갑은 이런 건물의 퇴거 청구는 못 하지만 철거 청구나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걸로 인해서 갑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유과실을 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유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유과실이 필요하죠. 또 손해가 발생해야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어요. 함께.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는 행사 비용,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하냐?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한다. 언제나 상대방.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견해죠.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러면은 갑이 물권적 청구권자니까 을이 비용으로서 건물을 철거해야죠. 이 물권적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갑에게는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만약에 갑이 이 토지를 팔아먹었다. 더 이상 갑은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하니까 청구권자에게는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만약에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볼까요? 팔아먹었어요. 근데 병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은요, 법률상 소유권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도 사실상 소유권이 있어서 현재 침해자는 이 병이 돼버려요.
침해자는 꼭 법률상 소유권자만이 침해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소유권자도 침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침해자가 병이니까 갑이 건물의 철거 청구는 병에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인도 청구도 병한테 할 수 있죠. 명도 청구도 병한테 할 수 있다는 거. 자, 병은 현재의 침해자니까 위등기 매수인이라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임대인으로서 간접점유자잖아요. 이자가 간접점유하고 있고 이자는 직접점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간접점이라도 이 사람한테도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임대인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해야죠. 자, 이자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는 임대인한테 해야지 임차인한테는 못 하죠. 임차인한테는.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도 임대인한테 해야죠. 물론 건물에서 퇴거 청구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이 임차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그래도 퇴거 청구 대상이 되냐? 할 수 있습니다. 왜? 임대인이 불법점유자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걸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을 때 설명정 틀린 것은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지 부분의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퇴거 청구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퇴거 청구 못 해요. 그러면 틀렸죠. 퇴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자, 병은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았죠. 을이 Y 건물에 정액의 미등기를 매수했어. 미등기 매수인도 현재 침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침해자가 되니까 이자한테 인도해 줬을 때 철거 청구를 정한테 행사할 수 있죠. 미등기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된다는 거. 왜? 현재 침해자가 미등기 매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이고 이런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종종 문제화됩니다. 이 내용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고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반드시 물권자여야 한다는 거. 물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정리해 놓으세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정리했고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네요. 제2절. 물권 총설 파트에서 지금 네 문제를 풀어봤고 물권 변동 파트로 이 변동 파트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뭐 한 세 문제 정도 예상된다고 봐야죠. 총설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지만은 자,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원인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어요. 물권 변동 원인. 그럼 법률 행위일 때는 우리 부동산일 때는 당연히 등기해야죠. 등기 않고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물론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죠.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튼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자, 우리 이걸 지우고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자,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다. 이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 변동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왜? 매년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같잖은 문제예요. 너무나 같잖다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 놓치면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해놔야 해요. 187조를 보면은 자 정리해 드릴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이 돼요. 다만 처분하려면은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냐? 상속이 등기를 요하지 않듯이 회사 합병이나 포괄 유증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회사 합병 또는 포괄 유증 이것도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공용 수용이다. 공용 수용. 수용과 합의가 되면은 수용 기일에 물권 변동이 생기죠. 판결이다. 자,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얘기하죠. 우리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근데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겨버려요. 자, 주의하세요. 형성 판결. 네 번째, 경매. 자,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를 얘기하죠. 공경매는 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국가기관인 자산관리공사,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공경매라고 하는데 이건 등기 없이도 경락대금이 완납했을 때 경락인에게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다 해갖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신축건물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구분소유권의 취득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 있으면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 없이도, 구분 등기 없이도 등록 없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저 문제 잘 나오죠. 용익물권의 소멸은 말소 등기 없이도.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돈을 다 갚았어. 변제가 되면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비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소멸시 저당권은 따라서 소멸하죠. 부종성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자, 우리 소멸시 완성에 의해서 물건이 소멸하는 것은 우리 용익물건이죠. 소멸시 완성이나 또는 혼동에 의한 물건의 소멸,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그렇죠? 자,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됐어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됐을 때 또는 해제됐을 때 이 물건의 복귀는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되죠. 에 의한 물건의 복귀, 소유권의 복귀는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되죠. 이런 것들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무튼간 머릿속에 정리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죠. 법정 지상권의 취득은, 법정 저당권의 취득은 법정자가 붙었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상 생기는 거잖아요.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자,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축 건물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금방 살펴봤죠? 신축 건물. 분묘기지권의 취득. 등기의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의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법정 저당권. 점유부 취득 시 완성에 의한 지역권 취득, 이건 등기해야죠. 점유부 취득 시는요, 딱 하나의 예의예요, 예의. 자,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면서도 등기가 필요한 것이 딱 이거 하나의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죠. 5번이 답이네요.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5번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2번 문제. 자,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또 나오잖아요. 자, 한 문제가 나온다 보여요.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않잖아요.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자, 법률의 규정상 갱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죠. 신축 건물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자, 합의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이건 등기해야죠. 자, 협의에 의한 분할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에 의한 분할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죠. 그렇지만 재판상 분할인, 소송상 분할인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등기가 없어도 되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분할인데 그때는 등기 없이도 분할의 효과가 생깁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그지만 협의상 분할은 등기해야죠. 그러면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4번 나와버렸네요. 자, 5번 일등호 건물 중 구분 건물로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구분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도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답은 4번이네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단순 문제니까 놓쳐서는 아깝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래서 2번에 4번이죠. 자, 3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또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 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놔야죠. 자,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공유물 분할에 현물 분할이 협의가 성립돼. 자, 협의상 분할 금방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협의상 분할은요. 등기 없이 등기해야죠. 등기 없어서는 안 돼요. 재판상 분할, 판결에 의한 분할은 등기가 필요 없지만 협의상 분할은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조정에 의해서 협의가 성립됐더라도 등기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등기해야만이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가 있어야 하는 거. 답이 1번 나와버렸네 벌써. 답이 1번 나왔어요. 2번 건물의 소유자의 법정시한권. 법정시한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요하지 않는다는 거. 분묘기지권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이 경매는 공경매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죠. 법정갱신에 의한 전세권의 취득.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권의 설정자는 물론이고 제3취득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쉽네요.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번은 등기를 해야 하고 그러면 3번의 답은 1번이죠. 자, 4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4번 문제. 자, 우리 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명인 방법으로 공시된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또는 유부에 한한다. 자, 이거 명인 방법에 의한 관세법상의 공시 방법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또는 유부에 한한다. 맞았습니다. 자, 우리 임목 등기가 되면은 등기부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임목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인 방법에 의해서는 저당권 설정 못 한다는 거. 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은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된다. 자, 이거 해제조건부에서 조건이 성취됐어요. 성취되면 해제조건이 성취되면은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어도 당연하게 종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당연 복귀돼요. 당연 복귀된다. 그럼 맞았어요. 자,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하세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의 성취 이랬으면은 원인관계가 실효화된 거죠. 그러면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안 했더라도 당연하게 소유권이 복귀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잖아요. 당연 복귀된다는 거. 그러면은 2번 맞았죠. 3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을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불법 말소됐으면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은 그 소유권은 상실된 게 아니다 그럽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등기 원인이 실효됐다 그래도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 4번 이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합의에 따라서 취득자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우리 신축 건물을 등기부가 없는데 그걸 산 사람에게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래도 이 등기는 유효하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하죠. 물론 등기 후 추정력은 깨집니다. 하지만 등기는 유효해요.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맞았죠. 자, 점유부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취득시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담보권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도 안 되죠. 이게 틀렸네요. 자, 우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점유부 취득시 완성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한다. 인수, 근저당권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이 근저당권, 담보권 제한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합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골라야 했으니까 답이 5번인데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또 나옵니다. 이거 5번. 자, 그러면 근저당권을
취득 시 완성자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경우 있죠. 대의변제라고 그러죠. 대신해서 갚아서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구상권 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 근저당권을 안고 취득한 거니까 지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이익이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을 인수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의변제에서 근저당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구상권 채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안 생긴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래야 합니다. 틀린 것은 바로 답이 5번이네요. 자, 우리 4번 문제에서 5번 지문 좀 잘 기억하시고, 자, 5번 문제로 들어갈까요? 5번 문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등기에 관한 설명. 자, 우리 법률행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잖아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죠?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한다는 거.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등기해야 합니다. 형성 판결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면 맞아요. 그렇지만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상속인은 비상속인은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한 때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상속인은 사망과 더불어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것도. 등기를 한 때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말투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말투 등기 없이도 소멸해요.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지금 1, 2, 3번 다 틀렸어요. 4번.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이게 바로 공경매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는 공경매예요. 매수인이 등기를 하여야 틀렸네요. 이것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경매는 등기 없이 경락대금이 완납되면은 경락인에게 소유권 취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틀렸죠. 자, 5번. 기존 건물을 멸칠 후 건물을 그 자리에다가 신축했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의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무효등기 유효용.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유효한 등기로 활용하는 걸 무효등기 유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무효등기 유효용은 상난 등기, 권리 등기 유효용은 등기 부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해요. 권리 등기 유효용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실 등기 유효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건물이 멸칠된 건물에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활용한다 이러면 무효입니다.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이 5번이네요.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문제를 풀어봤죠. 자, 우리 6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6번 문제. 등기 후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 등기 후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돼 있으면은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적법한 등기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원인, 유효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가 된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 걸 등기 후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 명의자에게는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유효한 근저당권인 것으로 추정되고 또 피담보 채권도 등기된 만큼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등기 후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이 등기 후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가등기는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신축자가 아닌 자가 보존 등기를 했어. 자, 신축 건물의 매수인이 보존 등기해서 등기는 유효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집니다. 깨진다는 거. 자,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제3자가 그러면 상속인의 등기가 생략되고 이루어진 등기인데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등기는 유효해요. 그렇지만 추정력은 깨지죠.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 물론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인정돼요.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 경우다. 이렇게 나오면은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그런 말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추정력 깨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정력이 부정되는 얘기인데 아무튼간 등기 후 추정력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잘 엮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죠. 등기 후 추정력. 우리 읽어가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로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오케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적법한 절차로 또 적법한 원인,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전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전 소유자한테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 1번 맞고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게 여기 나오네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합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로 추정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맞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합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오케이. 자 불법 말소됐으면은 권리가 소멸한 것이 아니죠. 권리가 존속하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은 그 등기 명의인에게 권리가 소멸한 게 아니에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해요. 그러면 말소된 최종 등기 명의인이 회복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1, 2, 3번 다 맞았네요. 자, 4번. 4번은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요. 등기를 취득한 경위를 잘못 주장해요. 그런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 추정력은 깨지는 건 아니다.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자기가 만난 경위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위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라는 거. 4번 맞았죠. 소유권 이전 정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등기는 추정력 깨진다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 안 돼요. 시험지 참 잘 나옵니다. 이런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된다. 틀렸네요. 가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 추정되는 게 아니에요.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등기는 이런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6번에 답은 5번. 자, 7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죠. 지금 7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됐어요. 자, 여러분들 등기가 불법 말소됐더라도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권리는 계속 존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멸된 것이 아니잖아요.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권리는 계속 존속해요. 맞았네요. 맞았죠? 자, 등기부상에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틀렸죠? 자, 전 소유자한테도 우리 아까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은 인정된다고 그랬죠? 물권 변동의 당사자 간에서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원용이라는 말은 뭐냐?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장하는 걸 원용이라 그래요. 원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원용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래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추정력은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우리 점유 추정력은 200조를 얘기해요. 200조. 이 200조는요. 동산만 인정됩니다. 동산만 인정되지. 부동산은 점유 적법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걸 점유 적법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동산만 적용된다는 거. 부동산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죠. 자, 4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야. 자, 신축한 자가 보존 등기했으면 등기의 추정력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축한 자가 아닌 자가 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틀렸죠? 신축한 것이 아닌 자가 보존 등기했으면 추정력 깨진다고 그랬어요. 등기는 유효하지만 추정력은 깨진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가 보존 등기 했으니까 그렇죠.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5번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자, 여러분들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됐다면 추정력이 깨진다. 틀렸죠. 자, 이런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추정력 깨진다 하면 맞아요. 근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으면은 그 추정력은 강하게 인정됩니다. 깨진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이 맞았네요. 자, 7번의 답은 1번이죠. 자, 우리 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더라도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고 권리가 존속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된 것으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등기후 추정에 관한 문제가 종종 한 문제씩 엮여집니다. 우리 이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 등기에 관해서 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단 하나의 예의가 있어요. 점유부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등기후 추정력이다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우리 조금 있으면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도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간상으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물권 변동이 3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